자, 회동 전의 예상과 달리 의외로 여야가 뜻을 모으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게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바로 수용하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빈손회동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여야 대표의 의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3명 모두 윈윈했던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사람이 만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그 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자. 이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모습 보니까 이 대통령이 왜 지난 정권 초반 좀 지나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만났던 장면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동은 2024년 4월 29일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720일 만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협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마지못해 응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가슴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15분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장동혁 대표가 그 모습을 따라한 건지 모르겠지만 빨간 수첩을 꺼내 9분 동안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때와 오늘 상황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모두 발언도 준비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동 발표문은커녕 빈손 회담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이 여야를 향해서 회담 결과를 국회에 가서 동시에 발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는데요. 모처럼 만에 협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짚어보면 720일만, 그러니까 거의 집권하고 2년 지나서 한 거였네요. 지금 보면 이 대통령 정권 초기에 가장 권력이 셀 텐데 이렇게도 하는데 그때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사실 이게 협치의 물꼬는 지금 튼 셈이 됐는데 얼마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밥 한 번 먹는다고 협치가 뚝딱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혹은 뭐 정청래와 뭐 악수 같은 건 난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 이제 다 만났잖아요. 활짝 웃었습니다. 네. 그림 좀 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 대표를 만났는데 악수는 사람과 하겠다라고 했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었다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네. 모두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네. 그 마늘과 쑥은 위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재밌는 농담. 뼈 있는 그렇죠. 뼈 있는 농담. 뼈 있는 게 그 반격이라고 봐야죠. 반격 정도까지 갑니까? 그럼요. 사람하고 악수하겠다 했는데 네.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게 그 곰처럼 당구시나 네. 이 이야기잖아요. 네. 이거는 게 그 언중육을 아주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한 방 먹인 이런 걸로 봅니다. 약간 굴욕적인 건 아니에요? 굴욕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방 날린 거예요. 날린 거예요? 어떻게 날린 거예요? 내가 곰이어서 쑥을 먹겠다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그게 무슨 날린 거예요? 글쎄 뭐 여튼 어제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대통령께서 사실 정치 복원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어제의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초반부터 이제 사람이 아니면 악수 안 하겠다. 전 이런 발언은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퇴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걸 대통령께서 퇴로를 잘 마련을 해서 이제 여야 관계가 조금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관계가 된 것 같고,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좀 격앙된 메시지를 낼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좀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내가지고 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비판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좀 전투 이렇게 뭐 이렇게 각 세우고 뭐 이런 걸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제 너무 화기애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 메시지 내용을 보면 예. 전북이 그 특검 연장 거부권 행사해라. 예. 그다음에 내란 특별 재판부도 예. 거부권 행사해라. 안 하면 그 권력 앞에 누워 자고 있는 척하는 사법부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 사법부가 일어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된 게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런 게 경고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표정은 웃으면서 원래 친화력이 대단한 분이죠. 그러게 그 메시지를 봐야 돼요. 네. 아주 그 강한 메시지를 연달하게 던진 거예요. 야당은 이런 무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 상대로 하는 말을 하잖아. 네. 어제 그 회담은
장동의 KO승이다. 이렇게 봅니다. KO승. 그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만 유튜버들의. 나올 수 있는 거야. 왜요? 여기 되게 허용적이잖아. 내가 항상 말한 게 네. 장동혁 대표의 그 면면을 보면 네. 처음에 A 갔다가 그 다음에 B 갔다가 그 다음에 C 갔다가 그 다음에 C 속에서도 뭐 1 갔다 2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네. 제가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저분은 상당히 유연하다. 유연하다. 얘기했어요. 유연하다는 게 좋은 말도 되지만 사실은 나쁜 의도로 썼고 네. 그게 계속 왔다 갔다 순간순간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마치 윤석열을 끌어안는 듯이 하고 뭐 가서 접견도 하겠다 그러면서 전환기한테 사정사정 하고 있지만 실제 되고 나면 그렇게까지 극단은 못 갈 거다 그랬거든요. 진짜 딱 그랬잖아요. 자기 유연성 있게 아직도 안 가고 있죠. 김민수 간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옆에서 좀 말리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정광훈이 아니라 전환기라고 고성국이 뭐 달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좀 본인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고 어떻게 하는 게 표를 얻는 거야 이 정도만 계산하고 있고 대통령한테도 마치 뭔가 되게 센 것처럼 뭐 만나봤자 아무것도 없으면은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 딱 쳐주고 들어가 놓고는 아 제가 마늘하고 쑥을 먹었습니다. 제가 당신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 노력을 가상한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아주 유연하고 아주 융통성이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늘 표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게 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게 지도자 덕목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꼭 올바른 길만 올곧게만 가는 게 그럼 부러져요. 근데 저는 어제 승리자는 네. 전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래야죠. 결국 정치인의 메시지의 일관성에서 신뢰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건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계속 일관되게 모두의 대통령 이야기를 했고 또 여야 대표자들을 항상 불러가지고 계속 지금 정치복원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정을 받은 거고 어제도 네. 장동혁 대표 앉혀놨는데 뭐 마늘 쑥 먹고 사람 됐다는 얘기했을 때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를 더 듣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 다음에 여유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줌으로써 네. 전 어제의 최종 승자는 전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워낙 여야가 이제 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그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악수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의 복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 평가하시는 분들은 뭐 꽤 계신 것 같은데 역시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그거 평가하기도 좀 어렵죠. 아니에요. 저분이 말을 저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지금 잠깐 뜸을 들었잖아요. 네. 저분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요만큼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나래롤. 어제 뭐 네버, 이재명 네버. 대통령이 승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일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은 네. 이런 회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는 말은 네. 한마디로 그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 똑같은 궤배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온갖 뺨 맞고 뭐 전부 뒤통수만 맞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협상용을 한마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랬더니 뭐 신뢰가 회복됐다고. 신뢰가 회복되가 조제에 그렇게 단순합니까? 계속 이 트럼프는 한 대 때렸다가 네. 또 립서비스 달래줬다가 또 관계를 또 때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그냥 트럼프 피스메이커 위대합니다.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한마디 말한 게 없어요. 이걸 이게 잘했다고 지금 평가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저는 궤배라 봐요. 그러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네. 주장이 만약에 입증이 되려면 데이터로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못했다, 잘못됐다 이러면 사실 이게 이제 억지 비판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고 전 어제 장동혁 대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했다고 잘했어요. 봐요. 네, 생각한 잘했어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 정치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지 네. 무조건 깔아내리는 것은 좀 민심과는 매우 배치된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혹시 마늘 좀 준비해 드릴까요? 괜찮으실까요? 오늘 마늘 필요. 양파가 괜찮아요. 아, 양파 좀 있군요. 아, 네네, 저희가 항상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원래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로 양파나 마늘 먹거든요. 삼겹살. 자, 그래서 이제 여야가 민생경제 합의체 요거 네. 이제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죠? 민생경제 네, 협의체를 협의체인가요? 구성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네. 계속해서 여기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서 네.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적어도 민생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합의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 네. 근데 말로만 그럴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한 게 없잖아요. 민생경제 협의 관련해서 뭐 민생경제위에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날 못 쳐다보잖아. 뭐 말해봐봐요. 저도 별 기대.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못 쳐다보시는 거예요? 뭐 다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쳐다보질 뭐예요? 못해 나를. 아니 원고 알겠습니다. 여튼 그 민생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비교원이 있으니까요. 네, 그 민생은 또 비교원에서 또 해결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인터넷, TV,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 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예, 사실은 서로 악수도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의 주제로 어제 악수하면서 이게 한 장의 사진이 연출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진이에요.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웃으면서 손 맞잡은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데 기분 좋은 사진이거든요. 일단 이 사진 보고 딱 드는 생각은 뭐였어요? 박주민 의원은요? 윤석열 정부 때는 진짜 야당 대표를 마치 원수대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20일 넘게 단식을 해도 대통령실 쪽에서 아무도 안 보냈죠. 기억나시죠? 예. 이재명 예, 대표님이 그때 국정기조를 바꿔라. 야당과도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단식을 20일 넘게 하셨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도 안 보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굉장히 달라진 거고 정치가 작동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하기 시작했구나 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요? 그럼 저나 다른 분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치구나. 정치인들이 이런 거구나. 예. 그 이전까지 그냥 원수처럼 뭐 그 죽어도 안 볼 것 같이 하더니 그냥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없어. 예.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치구나 싶은데 문제는 저렇게 또 웃고 악수했지만 또 언제 표면할지 모른다는 거. 예. 그게 좀 걱정이죠. 그래서 그 너무 그 저렇게 활짝 웃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또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사람이랑 악수하지 사람 아닌 사람들하고는 악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대통령을 뭐 이재명을 당장 끌어내리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발언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뭐 악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회담에 여야 대통령 회담에 주요 화제로 오르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발언들은 여야 대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뭘 보셨어요? 이 사진에서? 예, 역시 정치의 두 얼굴인데 정당 내부의 정치와 정당 간의 정치는 확실히 다른 영역이구나.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정치는 이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강성당원들한테 소구해야 되는 정치고 정당 간의 정치는 바깥에 가서 이제 저 산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렇죠. 국민을 향한 어떤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당 내부의 정치가 너무 과잉이고 정당 간의 정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 자리는 뭐냐면은 정당 간의 정치인데 묘하게도 또 여기에 밸런스 균형자 역할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언제 방송 나와가지고 앞으로 여야가 여의도에서는 안 보고 용산 가서 보게 될 거다. 대통령이 저 소개시켜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보면은 이 민주주의를 활력을 불어넣는 거는 이제는 정당 간의 정치입니다. 정당 내의 정치는 확실히 퇴행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민주주의도 정당 내부가 아니라 정당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의 초점이 돼야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 회동에서 그 진짜 승자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양쪽에 서로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 쫙 끌어다 놓고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당신들 말이야 손잡어. 뭐 이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좋은 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야당이 뭐 좀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좀 들어주시죠. 속마음이 그랬는지 어떤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근데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 넘게 단식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대통령 되면 나도 야당하고 이렇게 대화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때도 뭐라 그러셨냐면 정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 되면 난 야당 존중하고 국회 존중하고 하면서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양자 간의 면담을 요구했을 때요.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번도 못 했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님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만나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건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대 사실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때랑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야당 대표 만났던 시간이 좀 꽤 걸렸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도 많이 갔는데 그 청와대 원내대표 당대표 회담 다 했습니다. 5당 대표 회담. 5당 이런 대표? 굉장히 활성화되고 저도 그 공동 발표문 작성하는데 많이 갔었고 특히 그때 그 야당의 그 강성 의원들도 청와대 오면은 다들 저 대화 분위기였고 분위기 좋았어요. 뭐 김성태 의원도 아주 분위기 좋으셨고. 그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뭐 저하고도 이제 한참 동안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상황이. 대외 변수가. 자기가 죽을 똥 살 똥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반등이 바로 생긴다든지 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게 많은 에너지인데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안에서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본인이 보기에는 정말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대통령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했던 분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때 국난이었으니까 진짜. 아니 자기를 사형 선고 내렸던 전두환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직 대통령 모두를 여러 차례 불렀어요. 여러 차례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따로 전두환 대통령만 또 따로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퇴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가 제일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화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모습은 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니까 좋은 모습이었다.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 대통령과 1대1 하다면 야당 대표가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야당 대표가 어제 장도국 대표는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원하는 걸 받아냈어요. 그렇죠. 3자하고 나중에 후에 비공개 1대1. 장도국 대표가 얻은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할 말을 했다. 이런 어떤 그 본인의 위신 세우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됐죠. 이제 내란 특검이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관철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대통령은 그냥 경청하는 정도로 야당 대표 체면을 다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자기 할 말 했다. 그래서 옛날 어떤 군사정권 시절에 있던 여야 영수회담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고 존중받고 싶다고 하는 건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런 정도 요구 내가 왜 못 충족시켜주냐 이래가지고 그냥 호쾌하게 이런 건 받아준 것 같고 그래서 윈윈 게임을 제로섬 게임을 윈윈 게임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 장동국 대표가 어제 했던 5개 요구사항이 이제 비공개단한테 전달했다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기용 반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당의 인권 침해적 활동 지적, 정치보복 수사 끊어내기, 사법 파괴 시도 우려, 검찰청 해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건데 여당 이제 중진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 삼선. 어느덧 삼선. 네, 어느덧 삼선. 중진 의원. 여당 중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정도면 야당이 좀 그래도 저 정도는 내가 야당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저걸 어떻게 하라고 좀 무리한 요구로 봐요? 뭐 요구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특검은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더 웃겨지고 우스워지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는 왜 했을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으로 본인 지지자도 있고 당내 구성원들 입장도 있으니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머지 사항은 뭐 야당 대표로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특검법 연장이 뭐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그런 취지로 아마 어제 윤석열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전혀 위헌성이 없거든요. 특검법이. 예. 제가 보기엔. 예.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도 방금 전에 김용민 간사 나와서 인터뷰했지만 그거는 배당 절차에 대해서 새로운 트랙을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위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과 제 판단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뭐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대통령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먼저 그렇게는 앞에서 얘기 못하죠. 유일하다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이 검찰청 해체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견을 우리도 잘 경청하겠다. 우리에게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굉장히 전향적인 대답을 듣고 온 건데 유독 검찰개혁 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나마 야당이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지금 네. 당장 현실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일반 여론에서도 지금 너무 서둘러서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으니까 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유도리라고 그러나요? 뭐 여유를 두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여유, 생각해요. 탄력성.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이 주장들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다 정치적인 이슈만 있잖아요. 왜 민생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 같은 거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거 좀 보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도 보건데 그리고 또 중도층 지지자들도 이게 정치적인 이슈만이 아니고 민생 이슈에 대해서도 야당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정치적인 이슈야.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왜 저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서민들 한국 경제에 이런 부분에 영향 미칠 부분에 얘기 안 하고 다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웠어요. 알겠습니다.